네, 안녕하십니까. 정순영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퇴직한 지 얼마 됐는지도 아마 아시는 분들 꽤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2020년 말에 퇴직하고 2021년도에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그 책을 쓰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벌써 한 5년 정도 가까이 여러분들하고도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뵙게 되기 때문에 아마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퇴직 이후에 저도 나름대로 발버둥 치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발버둥 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뭐 남들이 밖에서 보는 것처럼 뭐 50억 부자니 뭐 해가지고 우아하게 보는데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제 혼자 개인적으로 이 퇴직이라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벌써 한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발버둥 쳤는가 그 얘기를 갖다 오늘 그냥 허심탄회하게 할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진짜로. 여기다 뭐 우아하게 뭐 포장하거나 그런 식으로 한들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잖아요. 이미 퇴직하셨거나 뭐 퇴직이 원전에 계신 분들은 내가 하는 얘기를 저건 우아하게 포장했구나 아니면 그냥 솔직한 얘기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포장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시간들 갖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 이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종류는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크게 세 종류냐면요. 첫째 부분은 아마 이게 머리를 많이 쓰는 머리형 인간이 있을 수 있고요. 가슴을 많이 쓰는 가슴형 인간이 있을 수 있고, 손과 발을 많이 쓰는 손발형 인간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해 안 될 것 같으면 머리형으로 쓰는 사람들은 머리를 주로 사용해가지고 여태까지 직업적인 일들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설명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다 뭐 변호사니 아니면 회사의 CEO들이니 이런 분들은 다 머리를 쓰겠죠.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 가슴형은 뭐냐면, 가슴형이라는 걸 그대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보는 게 뭐 유재석 같은 사람? 유재석은 프리랜서잖아요. 프리랜서인데 이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국민 MC로 이렇게 올라왔지만 그 이전까지 무명의 시간들을 해올 동안에 뜨거운 가슴이 없이는 아마 그 일을, 프리랜서의 그 일을 갖다가 개그맨의 그 일을 아마 못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유형이 있을 거고요. 그게 마지막 손발형은 여러분들이에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직장에 20년, 25년 이렇게 지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손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한 95%? 95%는 손발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5% 정도? 아니 4% 정도가 뜨거운 가슴형, 그리고 1% 정도가 머리형에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95대 4대 1 정도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손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참 묘해서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때 바라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는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내가 바라는, 영어로 얘기한다면 I wish. 나는 내가 바라는 이런 형일 거야. 그럴 때 꼭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머리형이에요.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머리형의 인간으로 늘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근데 머리형의 인간은 1%밖에 없어요. 1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I wish 할 때는 그렇게 머리형 인간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런 형들은 1%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또 한 가지 I think 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럴 때는 좀 우아해 보이는 사람 중에 뜨거운 가슴을 안고서 이렇게 유재석 같이 겉으로 많이 보여준 사람, 이런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도 4%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95%는 20명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19명 정도는 대부분 다 어떤 형이냐면요. 19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아하고 그런 머리형이나 가슴형이 아니고 손발형이에요. 근데 이 손발형이 왜 이렇게 손발형이 많게 됐냐면요. 직장 생활을 한 20년, 25년 하면 머리형이었던 인간도, 그 다음에 가슴형이었던 인간도 손발형은 높여라고요. 대한민국 같은 교육 시스템 내에서는 사실은 머리형과 손발형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퇴직 후에 딱 나오게 되면 퇴직 후에 나와서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가고 싶다. 근데 그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I think. 그러니까 가슴형에 대한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손발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이 말 뜻을 좀 알고서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무지란 말과 미지란 말을 혹시 아세요? 뒤에 있는 지자는 알지자예요. 근데 앞에 무는 없을 무, 뒤에 미는 아직 미. 이렇게 했을 때 무지와 미지가 있는데 무지는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없음을 말하는 거고요. 미지는 아직 알지 못함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무지 속에 갇혀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퇴직자들을. 그래서 자기가 머리형인 줄 알고 가슴형인 줄 알고 그런 착각 속에서 살다 보면 결국은 내가 헤쳐나가야 될 모습들이 엉키게 되는 일들이 상당수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지,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각을 먼저 하시고 나면, 그러고 나면 미지, 아직 모르고 있는 세계를 갖다가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퇴직 전에는 저는 무지 상태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지 상태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각을 해야만이 퇴직 이후의 삶,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뛰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퇴직 후에도 무지의 영역에 있다는 걸 갖다가 깨닫지 못한 사람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 무지의 영역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혼자 위축돼 있어요. 아니면 혼자 위축돼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폭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새로운 걸 갖다 도전하지 않고 내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런 무지 상태에 빠져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생각을 해서 그 안에서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어요. 이게 남 얘기 같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그렇게 많아요. 제가 요즘 아침마다 뛰거든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한 7km 정도를 뛰었어요. 처음에 3.5km 뛰다가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뛰면서 지금 7km까지 뛰어요. 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지 상태에 빠지고 싶지 않아서요. 뛰면은 내가 만나요. 뛰다 보면 내가 만나고,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 뛰는 것마저도 힘겨워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갖다가 아침마다 깨달아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지금 나한테 펼쳐진 세계는 미지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뛰어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금 침대 위에서 자기 생활의 공간 내에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데이터들만 그냥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갖다 저는 무지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이 무지 상태를 벗어나서 미지 상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가장 적합한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어떤 인가를 자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I will see. 내가 바라고 있는 나가 아니라 I think. 내가 이런 사람인 것 같아.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I realize. 내가 진짜로 나의 실체를 자각할 수 있게 하셔서 퇴직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미지 영역에 나갈 수 있는데 어디에 적합한 걸까를 깨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손발령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지금 가슴형이나 아니면 머리형이라고 생각하고서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제가 손발령이라는 걸 갖다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 쪽으로 지금은 다 바꿨습니다. 아, 내가 뭐 글쓰기를 좋아했던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그런 얘기도 했던 적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살아가는데 더 적합한 사람인가라는 걸 깨달았고요. 특히 나는 머리형으로 창업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해서. 근데 딱 나와서 보니까 저 창업 진짜로 못할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은 아예 포기했고 가슴형 인간으로서 나가는 것 부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손과 발형 인간으로 저 스스로 갖다가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딱 퇴직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무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어리석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쯤은 내가 새로운 퇴직 이후에 미지 세계로 나가기 전에 내가 어디에 적합한 인간인가 한번 진짜 리얼라이즈 하세요. 정확하게 한번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살아가는 내 모습, 거기에 훨씬 더 행복한 내 모습을 저는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과거에 붙들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나 옛날에 이랬어. 나 옛날에 이거 했어. 옛날에 이거 했어. 옛날에 이거 했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나 때는 이거 부분을 잘했고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이미 판이 바뀌었잖아요. 판이 바뀐 데에서는 미지의 영역인데 거기서 과거의 게임의 룰들을 가져와서 해나가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나 때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래서 나 때 얘기를 많이 하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미지의 세계를 갈 수 있는 준비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가장 큰 자각은 아까 말씀드린 무지를 자각하는데 무지를 자각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될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요. 내가 성공했던 그 성공의 단맛을 잊으세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실패는 약이 되는데 과거에 했던 성공은 독이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무인 음식점을 차리겠대요. 이분이 예전에 뭘 했냐면 점포 개발을 했던 분이에요. 점포 개발하면서 점포 개발할 때 MD 구성하고 어떻게 점포 개발을 해가지고 세팅할 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고 있다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인으로 하는 음식점을 한번 차리겠다. 근데 그 성공의 맛을 봤던 사람인데 막상 딱 나와서 판이 바뀐 데 와서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못하고요. 지금은 다른 데 취직해가지고 재취업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직장 내에서 다 판이 깔려진 판에서 성공했던 이 기억들을 가지고 나와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지에 빠져 있는 거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취업이요. 재취업이 이런 얘기하면 아마 재취업할 데도 없고 뭐 재취업할 데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재취업하는 조건들이 너무나 사회가 나한테 굴욕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하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저한테 반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자기 적성이라든가 과거에 해왔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지한다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가장 위험성이 없는 상태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전 재취업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재취업들이 이제 어떤 재취업이 있을 거니까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재취업도 제가 보기에는 손발이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한 재취업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임원으로 퇴직을 하잖아요. 임원으로 퇴직하면 어느 재취업 자리를 찾는 줄 아세요? 임원으로 했을 때 업무에 적합한 재취업 자리를 찾아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 가면 경영자로 가려고 하겠죠. 작은 중소기업에 경영자로 가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임원으로 퇴직하게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이에요. 재취업의 일자리예요. 근데 그 경영자로 가서 머리형의 역할을 하는 것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직접 필드에서 뛰는 업무로 재취업을 하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가 가져왔던 경력들, 이 부분들 다 내려놓더라도 손과 발이 뛰는 필드형 업무로 직접 뛰어들어가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회사에서 그 임원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뭘로 일을 하냐면 입으로 일을 해요. 전략이라는 미명하에 입으로 누군가한테 지시하고 이런 일들만 해요. 그러니까 손과 발은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가슴도 사용하지 않고요. 오직 머리에서 지시하는 걸 입으로만 이렇게 일하는 것들이 대부분 해요. 근데 재취업의 일자리들은 손발을 움직여서 하는 일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손과 발이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찾아서 해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 후배들한테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좀 충격적으로 그 후배한테 유통업체에 있었으면 유통업체도 후배한테 했던 게 뭐냐면 너 마트에 그때 이제 스웨덴에서 뭘 하고 있는 그 실제로 이제 매장이 오픈했어요. 카테고리 킬러 매장이. 어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마 이 정도만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가봤어요. 아르바이트 들어가서 네가 현재까지 유통업체에 있으면서 입으로만 얘기하고 말로만 얘기했던 서비스라는 걸 현장에 가서 한번 직접 한번 네가 조립해보고 고객을 응대하고 이걸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이 친구 했어요. 저쪽에 지금 고덕동에 오픈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떤 표정이 달라졌냐면 내가 전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어떤 거 이 부분들을 갖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몰랐던 걸 갖다가 새롭게 배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 저한테 하더라고요. 서비스 체계부터 내가 만약에 직장 다니면서 이걸 알았더라면 그러한 업무 지시도 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전년 대비 부진 분석이나 하고 부진 분석이라는 거 말장난이나 쓰는 것들을 갖다 팀장들한테 지시하고 이런 것들을 안 했을 거라고. 실질적으로 매장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손발이 하는 일들, 아무리 임원이나 하시더라도 손발이 하는 일들 쪽으로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 대학 후배인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요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집을 살려고 그러면 대출해가지고 보통 많이 사잖아요. 대출해가지고 많이 사는데 이 대출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출의 절차라든가 대출하면 얼마나 하고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험사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 부동산 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부동산 크게 하는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면 대출 상담자 역할들을 해주는 것들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대출 상담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저희 문정동에 와가지고 저희 사무실 리스트가 제가 이제 주차 공짜 해주니까 거기다 놓고 그걸 제 오피스텔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가가지고 혹시 상담 오게 되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가지고 흔히 말하는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이걸 계속 돌리는 걸 갖다가 지금 2달째 그러고 있어요. 몇 건씩 이제 온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뿌려놓고 나니까 조금씩 온다고. 그렇게 손발로 움직여야 돼요. 저는 그렇게 손발로 움직이는 일들을 해라고 합니다. 이런 재취업자를 찾게 된다면 그 일은 그 친구가 자기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재취업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자기 생각들을 바꾸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손발력 인재에게 가장 적합한 건 재취업이고요. 재취업 중에서 손과 발이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해야만이 이 퇴직 이후에 훨씬 더 빛나는 사람, 그리고 자기만의 직업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무지. 그러니까 과거에 어리석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고 미지의 영역에 왔을 때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영역들을 자기가 찾아내는데 그런 능력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례를 들 때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굉장히 비극적인 역사인데 우리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아즈텍이나 잉카 문명의 소수의 인원들이 유럽인들이 들어가서 그 문명을 갖다가 완전히 뿌리채 흔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말살시켜버렸잖아요. 그게 어쩌면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그 미지의 영역에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유럽에 있던 사람들은 나머지는 여기를 벗어나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를 벗어나서 거기 가서 계속 경험을 쌓았던 사람이고 그 경험을 쌓았던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안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것들은 한마디로 해서 초토화시킬 정도로 그만큼 자기 안에 면역력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후배는 아마 그렇게 변할 거예요. 그 후배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해오면서 주택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래서 주택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주택시장이 흘러갈 거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출 업무가 어떤 형태로 연결돼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손발을 움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친구처럼 손발을 움직여서 하는 것들이 내 안에 면역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키워서 그래서 그 재취업 시장을 해서 강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의외로 생각보다 한두 번 깔짝깔짝하고 그만두는 거 아세요? 시도한다고 이거 해봤어 한두 번 깔짝깔짝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특히 퇴직해보면 별별 사람들 많이 보게 되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이거 하겠다 그러고 어느 날 와가지고 이거 하겠다 그러고 어느 날 이거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퇴직해가지고 한 1년 사이에 하겠다는 게 한 10대 번을 바뀌는 사람들 아마 이거 채널 보시는 주변에 있을걸요? 지속적으로 뭔가 하나를 갖다 해보겠다는 사람은 없고요. 그냥 아이디어만 막 얘기하면서 이거 해보지 이게 좋다고 그래 이거 좋다고 그래 이거 좋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제 후배처럼 실적으로 이렇게 찌라시를 만들어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타겟 시장에 넣는데 뿌리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 유튜버에도 하시는 분들 중에 실패하는 사람이 1호가 누군지 아세요? 퇴직해가지고 유튜브 하겠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계정 파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해요. 저도 그 중에 1인이긴 합니다. 저도 정작가 TV 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성공시키지 못한지 아세요? 한번 해보겠다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해보겠다. 퇴직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뭐 가지고 해보겠다. 심지어는 제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식품 가지고 한번 식탁에 입문하가 해보겠다. 깔짝깔짝 건드려가지고 벌써 제가 그거 시작한 지가 한 3년 넘는데 그래서 뭐 위에 올라간 동영상 수는 꽤 돼요. 저도 벌써 거의 한 300개, 400개 가까이 올렸으니까 꽤 많이 했는데 구독자는 2,000명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뭐 10만 명, 막 100만 명 올라가는 사람하고 보통 한 3, 4년 해가지고 꾸준하게 했던 사람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하면 최소한 10만 명 실버 받는 정도까지 드는데 그렇게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깔짝깔짝 지속성 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재취업을 하거나 뭔가를 퇴직 이후에 하는 사람들의 태반이 그래요. 뭐 하나 진득하게 하는 사람은 솔직히 못 봤어요. 저는 대신에 한 가지 진득하게 하는 거 있어요. 저 아침마다 일어나서
산책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필사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매일매일 글쓰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를 버텨주게 하는 힘들은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일들을 개인적인 유튜브나 이렇게 프리랜서로 하는 것들에도 성공을 하는데 제 취업에 이런 걸 했다. 안 뽑아줄 회사가 어디 있어요. 다 뽑아줘요. 다 뽑아준다니까요, 진짜로. 자기 다 내려놓고 꾸준하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뽑아줘요. 회사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은 다 성과를 만들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순간에 뭘 써가지고 드라마틱한 기가 막힌 아이템을 가지고서 전략적으로 한 방에 확 뒤집을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는 것들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을 해가지고 막 한 달, 일주일 동안 막 밤새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하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해나갈 수 있는 걸 갖다가 창업에도 성공하고 프리랜서로 성공하는데 재취업에 성공 안 할까요? 재취업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손발령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어떤 거 하나에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들,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퇴직하면서 나의 무지에 대한 자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 하나를 하면 진짜 손발이 그냥 불어 터질 때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돼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안 해요. 그래서 그 일타 강사 중에 수학의 일타 강사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100% 성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의외로 노력 안 해요. 노력했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노력한 사람은 99%가 없어요. 1%만 노력을 하고 진짜 노력을 하고 오랫동안 노력하고, 그래서 그렇게 1%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다 원하는 거 다 성취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그 얘기 100% 공감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바라보면 재취업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프리랜서라는 것도 그렇고 창업하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못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도 배신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하더라도 노력하면은 거기에 관한 성과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에 이 무식하게 하는 거에 가장 성과를 내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재취업이에요. 재취업은 실질적으로 내 땀과 내 시간만을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가슴형으로 해가지고 하는 일들이나 머리형 하는 일들은 내 시간과 땀 위에 다른 것들도 섞여야 돼요. 운이라는 것도 자본이라는 것도 섞여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인데 재취업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갈아넣기만 하면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재취업의 가장 큰 장점은 그겁니다. 우리가 동물이잖아요. 식물이 아니고.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움직여서 에너지를 찾아서 얻고 그렇게 해서 생존하고 번식을 하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식물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손발령으로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하고 그 성공의 가장 쉬운 데가 전 재취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들, 이 부분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직업이라고 칭하는 것 중에 누군가에게 취업해가지고 일자리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1,600명이 거기에 몸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상으로 보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돋보이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이 90%가 하지 않는 노력을 하는 1%가 되면은 그 분야에서 저는 100% 성공인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일자리를 취직해가지고 직업을 가지는 일들이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일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했던 얘기 중에 직원으로 시작해라. 그러나 직원으로 살지 마라. 이 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서 아예 취직하지 말고 창업해라. 아니면 프리랜서로 되라. 이렇게 오해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직원으로 시작하지만 직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처럼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은 그 분야에서 반드시 성공한다. 그렇게 해서 지나고 나면 나중에 새로운 일을 찾더라도 그때 얻었던 그 진정한 자기 실력들이 발휘가 된다. 그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오해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직장 생활 하지 않고 바로 창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직원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보편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한 20년, 25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인생 2막의 길을 가더라도 재취업, 직원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근데 이때는 첫 번째 직업이었을 때보다 더더욱이나 직원으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세계에서는 더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좀 더 자기의 삶을 빛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재취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던 사람 중에 많이 있다. 이 얘기를 좀 강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프리랜서나 창업을 하게 되면 손발의 일들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시간 내에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것들에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프리랜서와 창업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일들이에요. 가슴이나 아니면 머리를 해서 새로운 걸 창의적으로 해나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일들에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몸에서 자꾸 몸살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지 않는 근육을 쓰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직장생활 25년 했던 중에 나와서 창업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그 많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간을 사용하는 법, 그 다음에 뭔가 일을 내 방식으로 추진해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가 손발령인 사람들이 굳이 프리랜서 아니면 창업을 하는 일들로 나아가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뜯어 말리고 싶어요. 그쪽에 세계에 가가지고 고생만 하고서 결국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서 자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현실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렇게 바라보면 내 모습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손발령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손발령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다시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거의 99.9%를 갖다 집어넣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도 성공하느냐? 성공하기 쉽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창업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게 나가냐면 재취업에 몇 번 시도해보다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은데 그냥 덜렁 뭐라도 되겠지 하고 덜렁 들어갔다가 결국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 프랜차이즈의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되는 일들이 대부분의 창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여가지고 하는 노력들을, 치킨집을 하잖아요. 치킨집을 하면 배달 뭐하고 그다음에 튀기고 뭐하고 홀서빙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거든요. 그 노력을 재취업해서 하잖아요.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고요. 훨씬 더 보람돼요. 이게 내몰려가지고 거기에 시간에 계속 쫓기는 거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재취업은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 내에서 내가 집중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성공해요. 그러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잖아요. 내가 시간과 돈을, 그다음에 몸을 갖다 갈아 넣은 거 대비해가지고 창업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창업을 통해서,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다. 그래서 제가 재취업을 하라고. 근데 많은 거부를 당할 거예요. 저도 거부 많이 당했어요. 제가 바로 작가가 됐기 때문에, 그 베스트셀러 작가 됐기 때문에 작가로 그냥 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가족이 있잖아요. 와이프 하고 애들이 있기 때문에 와이프하고 애들이 저한테 바라는, 제가 가장으로서 저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라 월에 써야 될 생활비 500만 원, 1000만 원을 갖다가 벌어주기를 더 바래요. 그걸 갖다가 아내가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요구했어요. 베스트셀러 작가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군데에 사실은 지원을 했었어요. 지원했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거부를 당하고 하면서 이쪽 길을 그냥 갔던 거지, 지금도 사실은 어느 소득대에 대해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어느 대학에 소속되는 전임교수로 해서 그래서 전임교수가 되면 일단은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작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작가로서 살아가는 것들을 위해도 내가 어느 데 소속되어 있는 직업을 가지고서 재취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수명 인재를 얘기하면은 딱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가수명 인재는 프리랜서거든요. 대부분이 다 프리랜서형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가니 아니면 방송국에 다 소속이 없잖아요. 방송국에 에이전시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거의 독립적인 거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알죠? 종신보험입니다. 보험사들 그 사람들 다 프리랜서예요. 그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라 프리랜서예요. 자기가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프리랜서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면 프리랜서라는 건 제첩하고 다르게 프리랜서를 견뎌야 될 시간들이 길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견딜 자신 있으면 가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프리랜서로 나가려면 젊을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50이 넘어가지고 여태까지 주전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시 프리랜서로 나가서 활동한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프리랜서로 가는 일들에겐 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견뎌내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견뎌내는 시간을 견뎌내려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뜨거운 가슴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프리랜서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는 사람들이 영화 배우들 많잖아요. 뭐 이정원인가 배우, 그 오랫동안 연극판에서 진짜로 한 달에 10만 원 가져가면 많이 가져간다고 그러대요. 한 달에 10만 원 가져가지도 못하는 돈을 가지고서 그 연극판에서 계속 배고파가면서 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할 수 있냐면 뜨거운 가슴이에요. 이 뜨거운 가슴으로 시간을, 그래서 이정원 배우도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20여 년을 무명 생활을 해와서 거기까지 올라오잖아요. 20여 년, 지금 나이 50에 퇴직해가 20여 년 견딜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프리랜서가 되고 싶은 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퇴직 임박할 때는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제 글쓰기 준비는 언제부터 했냐면요. 마음부터 했어요. 마음부터 블로거에다 글 올렸다는 거. 그래서 지금 블로그 안에 1200편의 글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했기 때문에 작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프리랜서로서 작가로서 활동하면서도 기본적인 경제 생활 이런 부분에서는 불안정했어요. 왜냐하면 저작권료나 강사 이런 것들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이게 안정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또한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랜서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퇴직 이후에 준비 기간이 많고 그걸 진짜 좋아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벌고 현실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을 거, 특히 나이 50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프리랜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요즘 이제 저는 좀 많이 주변에서 보는 게 작가들이 퇴직 이후에, 사실 퇴직 이후에 작가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대부분 다 직장 생활 하면서 꿈을 안고 하다가 직장을 때려치우고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하다가 프리랜서 작가로 전향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어느 정도 발판을 마련한 사람들이 있지, 저처럼 억세게 운 좋게 퇴직하자마자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프리랜서 작가로서 기본 틀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시간, 최소 10년이에요. 제가 보기엔 최소 10년인 것 같아요. 최소 10년을 갈아 넣어야 돼요. 그 최소 10년을 갈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10년 동안을 갖다가 견뎌낼 수 있는 뜨거운 가슴, 이게 없이 프리랜서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가 종신보험에 다니고 있는 선배가, 그분이 그걸 그만둔 게 거의 이제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네요. 그분은 이제 초기 때 20년 전에 그때 나와서 저한테 또 저도 이제 종신보험을 그분 때문에 한번 가입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한 얘기가, 보험에 이렇게 있는 일들은 프리랜서다. 이 프리랜서의 일들을 견디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내가 돈을 벌겠다는, 그래서 돈을 어느 몇 살까지 내가 돈을 벌겠다는 그 돈에 대한 열망이 있었으면 나 지금 못 견디게 해준다. 그래서 지금 그 선배는 그래도 20여 년 해오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자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예전처럼 처음에 그때 했처럼 그 보험에 대해서 막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들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미 깔아놓은 베이스를 가지고서 그게 거의 플랫폼처럼 거기에 다 사람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안정적으로 하는 그런 안정된 프리랜서, 보험 설계사의 안정된 프리랜서로까지 이제는 올라갔더라고요.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러면 10년, 10년, 20년, 10년 동안에는 내가 돈을 벌겠다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없으면, 그 선배가 술 한잔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친했던 후배인데 가서 보험, 이게 너무 좋은 상품이라 보험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만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안 받더라. 그러니까 그때 스스로 안에서 그 자괴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갖다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건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거라는 그런 강한 성취욕이 없었으면 그걸 못 견뎠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꼴, 저런 걸 안 보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취업하는 거예요. 취업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 그 개인적인 모멸감을 느끼지는 않아요. 근데 프리랜서로 살아가다 보면 그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랜서가 되겠다는가, 그런 게 내가 어떻게 적합한 유형인가, 그런 가슴형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멸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만 프리랜서로 나아가세요. 그게 폼이 좋고, 그래도 멋있어 보여서 나가려고 하신 분들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프리랜서로 나가시려고 그러면 시간을 견디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프리랜서로 하다 보면 가장 못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여태까지 시간의 통제권을 사용해보지 못했던 사람이 시간한테 짓눌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의 가장 큰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분들은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 때문에 짓눌려서 지내는 부분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프리랜서들이 대부분 다 소득이 불균형해요. 불규칙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걸 좋아서 견디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손발령인 사람들은 거기서 절대로 못 견뎌요. 근데 왜 대부분 다 가슴형 프리랜서를 갖다가 선호하느냐? 똑같은 것 같아요. SNS에서. 그러니까 프리랜서의 가장 좋은 모습을 재취업하면서 겪게 된 가장 극단적인 최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최상의 모습이고 이 바닥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래요. 이 바닥에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제가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느끼는 게 프리랜서들은 자기 스스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대부분 다 생각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프리랜서로 밖에 나가서 강연할 때는 되게 멋있게 얘기하다가 막상 돌아와서 저희끼리 따로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런 문제 이거 좀 해결할 수 있게 아이디어 없으세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런 하소연들이 되게 많아요. 흔히 유튜버들끼리 이제 모이는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 켜있을 때 얘기하고 꺼지고 난 다음에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똑같아요. 프리랜서의 삶은 카메라 꺼지고 난 뒷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 뒷모습은 잘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재취업은 올라운드로 다 카메라가 켜진 게 상황이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그 재취업의 모습들은 다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워낙 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프리랜서 모습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 꺼지고 난 다음에 은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의 모습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과대평가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삶, 겉으로는 폼나지만 솔직히 안에 있는 모습은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모습은 오히려 재취업만 못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머리형 인재에게 적합한 직업은 저는 100% 창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시죠? 머리형 인재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기본적인 인간으로 삶을 포기한다는 거 혹시 아세요? 흔히 빌 게이츠 이번에 유퀴즈 나와가지고 보니까 보기 좋아 보이죠? 그 삶을 아름다울 수 있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간 삶이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평범한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그렇게 어느 한 분야에 완전히 몰입될 수 없는 사람은 그런데 하면 안 돼요. 창업은 자기 인생을 모두 다 걸어버려야지 성공해요. 창업에 성공했던 사람 중에 자기 인생 안 거는 사람 나 못 봤어요. 여태까지. 그러고도 성공 못하는 경우가 창업이에요. 근데 그런 세계에 가려고 그러면 전 감이 두려워서 꿈도 안 꿔요. 솔직하게. 저는 내 인생을 다 걸어서 뭔가를 갖다 이렇게 낼 만큼 뭔가를 갖다가 이룩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내 삶을 갖다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은 게 훨씬 더 강해요. 저는. 그래서 창업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창업을 하지 않으면 못 살아갈 만큼 뭐 하나에 미친 인간들. 저는 이제 창업한 사람들 광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미칠 광.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사람 미친 인간들이에요. 다른 데 채널에 나가서 좋게 얘기하지만 정주영 회장 미친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제가 잘 알고 있는 창업하신 저희 회사의 창업주이신 신모 회장님 미친 분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창업해서 성공한다는 건 거기다가 뭐가 플러스 되냐면 운이 플러스 돼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업을 한다는 건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온전히 자기의 인생 모든 걸 갈아 넣었을 때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창업이 성공을 하잖아요. 성공을 하면은 이제는 그 회사가 알아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커지는 경우까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빠져도 돼요. 그게 보통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그 기업에서는 1000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연간 매출이 1000억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자기가 그렇게 미쳐서 안 해도 회사의 시스템과 구조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시스템이 일하게 하지 않고 그때도 오너가 미친 듯이 가면 그 회사는 이제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다운 회사가 딱 바뀌어지는 게 1000억인데 그 이전까지는 1000억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대부분 다 회사가 유지되는 건 창업자의 미친 관계 없이 성공한 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1000억까지 딱 올라가고 난 다음에 구조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회사가 알아서 시스템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미친 광기가 사실 퇴직 후에도 50 넘어서도 나오기는 해요. 그런 인간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KFC인가요? KFC가 대표적으로 워낙 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동기부여 동영상에 KFC 그
샘 누군가요? 그분의 그 수염기록 입은 아주 그 레시피 들고 막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그 얘기가 전설처럼 회사되는 거예요. 신화처럼. 그 신화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반인들의 삶에서는 미친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 이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신 중에 그렇게 살고 싶은 분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서 창업이라는 틀을 갖다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할까요? 안 돼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창업으로 성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25년, 30년 하고 난 다음에 창업으로 성공한다?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이전에 미쳐가지고 해도 성공할까 말까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늪처럼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내몰려가지고 하게 된 창업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 퇴직 이후에. 그래서 다른 채널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들은 창업할 때 내몰려 사는 흔히 말하는 생계형 창업. 생계형 창업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창업은 진짜 광인들만의 미쳐 사는 것들 이외에 창업으로 성공하는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진짜 미친놈이다. 내 스스로 봐도 난 미친놈이야. 이거 아니면 안 돼. 근데 그런 미친놈이 회사에서 25년, 30년을 일했을까요? 퇴직 이후에 그런 미친기가 발동이 될까요? 그런 거 쉽지 않더라고. 그거는 진짜로 전설처럼 신화처럼 그냥 남의 얘기로 듣는 것들의 얘기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퇴직 이후에 창업으로 성공한다는 건 거의 확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창업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창업과 프리랜서로 하는 부분들보다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라고 오늘은 진짜 그런 얘기만 한 거예요. 솔직하게.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다른 회사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투자자가 되라. 그래서 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창업하지 말라고 오늘 아예 탁 까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퇴직해서 빛나는 사람 중에 창업해서 성공해가지고 빛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퇴직해서 빛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의 삶을 갖다가 하루하루가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조화시키는 것들을 한 사람이 퇴직 후에 진짜 빛나는 사람들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분야는 창업이 아니라 손과 발이 하는 재취업이라는 거. 프리랜서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할 즈음에는 지금 퇴직하셨다면 내가 어디에 적합한 인간인가 아예 일시 개념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예 띵크 개념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예 리얼라이즈 현실을 자각하세요. 내가 기본적인 어리석다는 무지를 자각하고 퇴직 이후의 삶의 미지의 세계에 갈 때는 그 미지의 세계를 갖다가 갈 수 있을 때 내 손과 발을 활용해서 나아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바꾸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강조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창업하지 마세요. 세 가지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거, 내가 손발로 하는 일들이 잘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퇴직 후에 빛나는 첫 번째 공통적인 조건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손발이 하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면 임원까지 올라가지만 임원까지 올라간 사람 중에도 손과 발이 하는 역할들이 정확하게 어디서 전문성이 발휘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분야에 전문성을 알고서 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면 저는 제 후배의 사례를 많이 얘기하는데 제 후배가 기본적으로 서비스 부분에 대한 전문가로서 성공해서 회사의 임원까지 올라갔지만 현장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설계하고 그렇게 많이 했던데 현장에 대한 이해들이 부족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퇴직 이후에 이케아를 가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가구들 조립하고 고객을 상대하고 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손과 발로 하는 서비스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서 그 친구가 그 분야의 전문성으로 발휘되는 부분을 보면서 이 전문성이라는 것이 손발에 의한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퇴직 이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구나. 그 친구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 친구는 그걸 가지고서 지금 그 회사를 갖다가 서비스 컨설팅 회사에 거기에 다시 또 임원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는 컨설팅을 할 때 어떻게 컨설팅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어떻게 고객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제안해주는 그런 컨설팅 회사로 이직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직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케아에서 배웠던 직접적으로 배웠던 거 이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빛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그동안에 그 직장생활하면서는 주로 이제 가슴과 머리를 많이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퇴직한 이후에는 몸과 손과 팔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땀과 시간을 갖다가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땀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은 형제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내가 어디서 봤냐면 태권도를 학생들을 갖다가 태우고 가는 그 태권도 학원의 문구가 그거더라고요. 땀은 자기 자신을 배반하지 않고 눈물은 형제를 배반하지 않는다. 딱 이 얘기에 맞는 것 같아요. 퇴직한 이후에 살아가면서는 땀이, 눈물이 배반하지 않는 그 가치에 대한 것들, 땀과 눈물의 가치를 갖다가 알고서 그걸 갖다가 시간을 보태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을 갖다가 보태줄 수 있는, 자기 하루의 삶에 보태줄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하고 빛나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실적인 손과 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거고요. 세 번째 부분은 땀과 시간을 그 시간 속에 보탤 수 있는 사람들이 퇴직 후에 더 빛나는 사람들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인간형인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자각하는 거, 이 부분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유형의 인간인가 꼭 자각하는 시간들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